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마다 새롭게 그려내야 하는 캔버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캔버스를 그냥 흘려보낸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시간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어야 한다. 관리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지만 설계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조율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창조한다. 그 창조가 바로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빌 게이츠도 일용직 노동자도 학생도 예술가도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설계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어떤 구조로 짜놓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을 돈처럼 생각해보라. 그냥 쓰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늘 허망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한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믿은 결과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역시 믿음에서 출발한다. 당신이 시간을 단순히 채워야 하는 공백으로 본다면 하루는 늘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목적지로 향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루는 단단히 채워진 건축물이 된다. 시간은 건축 자재와 같다.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리면 금세 무너지지만 설계도를 그리고 목적을 세우면 거대한 성으로 완성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도조차 그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무작정 벽돌을 올린다고 하자. 하루는 부엌 같은 공간이 되고 다음 날은 욕실 같은 공간이 되고 또 어떤 날은 창고 같은 공간이 될 것이다. 결과는 혼란이다. 구조가 없는 집, 쓰러지기 쉬운 집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인생이다. 그들은 매일 일을 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흩뿌려진 시간을 쌓는다. 결국 삶은 허약한 건물처럼 흔들리고 조금의 바람에도 무너진다. 반대로 설계된 삶은 다르다.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된 벽돌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하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쏟아야 할 에너지, 집중해야 할 방향이 모두 그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삶이 단단하다. 계획된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구조를 가진 건축물처럼 강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단순한 계획과 설계는 다르다. 계획은 시간표에 불과하다. 회의 몇 시, 점심 몇 시, 운동 몇 시, 이건 그저 종이에 적힌 일정이다. 하지만 설계는 더 크다. 설계는 목적지와 방향을 담고 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만남에서 무엇을 창조하려는가? 내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내 인생의 큰 그림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이 설계다. 계획이 시계를 채운다면 설계는 삶을 채운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시간의 설계는 바로 그것을 보게 만든다. 당신이 매 순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힘이 들어간다.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믿음을 바탕으로 설계한다. 그는 목적지를 이미 도착한 듯이 그린다. 그는 원하는 결과를 생생히 보고 그것을 오늘의 시간 속에 녹여넣는다. 그래서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미래의 현실을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조각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의 정체성을 빚는 도구다. 게으른 하루는 게으른 자아를 만든다. 치밀하게 설계된 하루는 단단한 자아를 만든다. 시간이 쌓여 당신을 만든다. 그래서 시간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당신의 자아 이미지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끊임없이 새겨진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믿음, 그리고 자기 이미지의 교차점이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매일 설계된 하루는 매일 새롭게 강화된 자기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된다. 현실은 믿음의 반영이며 믿음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고백과 같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단, 그것을 우선적으로 놓을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을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휘둘린다. 그는 상사의 지시에 맞춰 움직이고 주변 환경에 따라 반응하며 순간적인 충동의 시간을 빼앗긴다. 하지만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 그는 자기 내부의 중심에서 시간을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파라다임이다. 파라다임은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믿음의 패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파라다임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늘 조급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파라다임을 바꾸면 시간이 달라진다. 시간은 충분하다. 나는 시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올 때 하루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일 시간이더라도 불안에 잡아먹히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집중되는 시간이 된다. 파라다임이 시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파라다임 전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늘 가난했고 시간은 그에게 부족한 자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풍요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믿음을 심으면서부터 그의 시간은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루는 더 이상 고단한 노동의 반복이 아니라 풍요를 향한 계단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시간 설계의 힘이다. 파라다임이 바뀌면 시간은 당신을 위한 도구로 작동한다. 시간을 설계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행동의 에너지다.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벽돌을 쌓지 않는다면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시간 설계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다이어리에 적어놓는다고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붙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책을 펼치는 그 순간, 글자를 읽는 그 순간, 전화기를 들고 실행하는 그 순간, 시간은 생명을 얻는다. 행동이 없는 설계는 환상일 뿐이다. 행동이 있는 설계는 현실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행동이 아니다. 올바른 에너지를 가진 행동이다. 아무 목적 없는 분주함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한다. 바쁘면 생산적인 줄 안다. 하지만 바쁨은 종종 자기 정당화일 뿐이다. 진짜 설계된 행동은 적지만 강하다. 그것은 목적지와 직결된다. 당신이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미래를 향한 행동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시간 설계의 핵심은 핵심 행동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 그것은 감사의 진동이다. 시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에너지의 파동이다. 당신이 시간을 설계하며 매 순간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시간은 특별한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긍정이 미래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불러온다. 시간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감사의 파동을 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설계된 하루에 감사하는 순간 그 하루는 이미 승리한 하루가 된다. 결국 시간 설계는 단순한 스케줄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파라다임을 바꾸고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감사의 파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작업이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탄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하루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시간을 디자인하는 건축가다. 당신은 시간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끊임없이 조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렇다, 인생은 하루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일주일을 만든다.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된다. 당신의 삶은 결국 오늘의 시간 설계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 날이나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다. 모든 하루는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간다. 문제는 그 어디가 무의식이 선택한 길인지 아니면 당신이 설계한 길인지다. 무의식이 선택한 길은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한다. 매일 같은 일, 같은 감정, 같은 결과.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설계한다면 하루는 늘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다. 의식은 시간을 통해 확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과 적용이다. 시간을 설계한다고 해서 단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않는다. 설계도 역시 여러 번 수정되듯 당신의 하루도 반복 속에서 다듬어진다. 지식은 힘이 아니다. 적용된 지식이 힘이다. 시간 설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반복하고 조정할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 반복은 당신의 뇌와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다. 처음에는 불편하던 설계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바뀌면 자아 이미지가 바뀐다. 자아 이미지가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현실이 바뀌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간 설계의 진짜 목적이다.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쓰는 것이다. 시간은 존재의 재료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룰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아를 창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시간 설계의 최종 단계는 지속 가능한 성공이다. 단발적인 성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시험을 위해 며칠간 몰입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몇 주간 집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일시적인 폭발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시간을 지속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지속 가능성의 열쇠는 균형이다. 당신은 하루를 설계할 때 오직 성취만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감사, 휴식, 사랑, 성장, 나눔 같은 요소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은 오래 지속된다. 밥 프록터가 강조한 풍요 마인드셋도 바로 여기서 연결된다. 풍요란 단지 돈의 양이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충만함이다. 당신이 시간을 설계할 때 풍요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루는 단순히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키우는 구조가 된다. 풍요 마인드셋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결핍의 마인드로 하루를 설계하면 늘 부족함이 반영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는 압박 속에서 하루는 무너진다. 그러나 풍요의 마인드로 하루를 설계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더 큰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같은 하루라도 결핍에서 출발한 시간은 피로를 남기고 풍요에서 출발한 시간은 에너지를 남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떤 파동으로 설계할 것인가? 결핍의 파동인가? 풍요의 파동인가? 이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풍요의 파동으로 시간을 설계하면 하루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을 불러오는 진동이 된다. 당신이 감사하며 목적을 품고 믿음으로 하루를 디자인한다면 시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무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각성의 순간이다. 삶은 수많은 순간의 연속이지만 어떤 순간은 당신을 완전히 바꾼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대신 시간을 설계하겠다고, 더 이상 하루를 허비하지 않겠다고, 대신 하루를 창조하겠다고. 이 결정이 곧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시간 사용이 바뀌고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간을 설계하기 시작한다면 인생은 다른 궤도를 타게 된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시간을 설계함으로써 미래를 지금 이곳으로 당겨올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가?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두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설계했는가? 진실은 단순하다. 당신의 현재 삶은 어제의 시간 사용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오늘 당신의 시간 설계가 만든다. 시간을 설계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간을 다시 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에 올라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후회로 하루를 채운다. 또 누군가는 시간을 설계하며 성취와 기쁨으로 하루를 채운다. 같은 24시간 다른 결과, 차이는 단 하나다. 의식적 설계다.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짜는 사람만이 미래를 창조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하루는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에너지, 감사, 행동이 응축된 결정체다.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설계한 시간은 내일의 자아를 만든다. 내일의 자아는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현실이 쌓여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 시간 설계는 곧 운명 설계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설계할 것인가? 당신이 설계를 시작하는 순간 에너지는 달라진다. 행동은 달라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느낀다. 기회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설계된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법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라고 말한다. 언젠가 시간을 잘 써야지. 언젠가 계획을 세워야지. 언젠가 삶을 바꿔야지.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한다.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다시 무의식의 패턴 속에 갇히게 된다.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려라. 더 이상 시간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나는 시간을 설계하겠다고.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당신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설계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시간을 디자인하고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지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 것이다. 이제 상상하라.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루를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강렬하다.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제 결단하라.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그것을 흘려보낼지 설계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간은 당신이 가장 강력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다. 시간을 설계하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건축가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는 예술가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자가 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시간을 설계함으로써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의 희생자가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시간을 설계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파동을 탄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